오늘은 문재인의 저주, 탄저균 청와대, 사상 최악의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 이런 메시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는 그런 저주,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그런 확신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의 메시지와 이미 제가 12월 17일 이때 말씀드린 이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는 것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면 큰 손해나 불행의 원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저주나 징벌에 응하여 오는 악과 불행,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의 저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선닷컴의 12월 26일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죠. 청 직원인 내가 말한다. 탄저균 예방주사 안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와대가 탄저균 예방주사를 500명의 청와대 직원들만 맞았다는 보도와 관련 26일 그런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네. 이 탄저균 백신 주사를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탄저균 백신을 국민들 모르게 구입해서 탄저균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관건이죠. 맞았다, 안 맞았다. 이거는 괜히 연막전술에 불과합니다. 좀 더 인용합니다. 2015년 탄저균 배달 사고로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탄저 테러로부터 사전 예방 및 노출 후 예방적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탄저의 균을 가지고 있는, 그걸 탑재한 북의 미사일 공격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그런 북으로부터 오는 탄저균 공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예방적 치료니 뭐니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올해 관련 약품을 수입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탄저균 북으로부터의 공격을 대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가 했다.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국민들은 안심시키고 국민들은 전쟁 대비하는 것, 그것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대비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뭘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호도하려고 들어요. 또 이 청와대에서 변명하는 걸 보십시오. 탄저균 백신 도입을 결정하고 예산을 잡은 것은 박근혜 정부다. 우리는 집행만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데 뭘 억울해요? 억울하면 안 하면 되지. 박근혜 정부 하는 건 매사를 그냥 다 적폐니 뭐니 해서 그냥 그렇게 다 뒤집어 놓고 청와대 그 캐비넷까지 다 그냥 샅샅이 뒤지고 해서 다 그냥
비토해버리고 다 뒤집어버리고. 그런데 무슨 약품 하나 저 백신 하나 구입하는 가는 거 가지고서 내가 억지로 했느니 뭐 하는 식으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안 하면 됐었죠. 왜 그렇게 정직하지가 못합니까? 그냥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와대를 대단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고 진실하고 정의에 입각하고 이런 청와대, 이 청와대에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칭찬을 제가 많이 해주겠습니까? 비록 애초 인용을 계속하겠습니다. 비록 애초 탄접, 이건 이제 그 조선닷컴의 조선일보 기자가 한 얘기죠. 비록 애초 탄저 백신 수입 계획을 처음 추진한 시점은 청와대의 설명처럼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가 맞지만, 예, 그건 맞아요. 네, 그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청와대 경호처가 식약처에 공문해 청와대 경호처가 백신 구매를 의뢰한 시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올 7월이었다. 5월 9일 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제가 알기로는 6월 6일 날 이 구매 결정을 했고, 구매를 의뢰한 시점이 올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취임하자마자 곧 그냥 이 백신 해야 되겠다고. 왜 그랬습니까? 탄저균 공격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준비했다.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준비하면서 국민들 몰래, 그리고 국민들은 오히려 대비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진짜 악한 정부죠. 그 대통령도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악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자기 살 길만 찾아요? 백성들 살 길 안 찾아주는 건 그건 둘째 문제고, 백성들 살 길까지 막아요. 그래서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백신 수입하는 거, 가져오는 거 뭐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씀씀이가,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고 국민들은 사는 거 오히려 살지 못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탄저균보다 더 나쁜, 더 해로운 이 현재 청와대 정부, 문재인 정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압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행정부가 가능합니까? 저는 여기 미국, 캐나다에 30년 넘게 이렇게 지내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행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에 야권에선, 이건 뭐 자유한국당 이런 데죠. 이전 정부의 상당수 정책들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상당수 정책들을 적폐, 소위 적폐라면서 다 뒤집던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논란이 일자 탄저 백신은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 놓고서는, 왜 탄저 백신 왜 뒤집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살 길 찾으려고 하니까. 네.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그건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그렇게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말고요. 살짝 그냥 자기들 궁리해서 들여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나니까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 우린 집행만 했어. 우린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면피해.
또 요거는 그 다음날 27일 날입니다. 12월 27일 날. 조선닷컴에 한 겁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보도한 매체 수사 의뢰. 억울하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보도한 매체를 뭐 고소를 해요? 기가 막힌 정부네요. 계속 인용합니다. 정정보도 요청 없이 이례적 대응. 네. 청와대 직원들이 북한의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백신을 수입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런 것밖에 못합니까? 억울하다.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해가지고선 뭐 뉴스타운 가장 그 앞장서서 이 현 정부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뉴스타운. 아주 그냥 눈에 가시였죠. 네. 뉴스타운 한번 손보고 싶었죠. 근데 이번에 거기서 예방주사를 이제 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주사 맞았다. 아마 조금 팩트에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보도를 했나 보죠.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이게 좀 정정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또 해당 언론사에, 뉴스타운에 정정보도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관행입니다. 근데 뭐요? 청와대가 고소를 해? 여기 강경 대응이라고 했는데 고소를 해요? 청와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안보는 뒷전에 놓고 애국하는 뉴스타운 목숨 내놓고 나라 살리겠다고 뛰는 그 사람들 발목 잡지 못해서 이 야단을 벌입니까? 참 창피하고 창피합니다. 뭘 하는 데인지 청와대가. 여러분 탄저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좀 보시고 계시는데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기는 탄저균 상처를 보세요. 이 피부에. 탄저균은 이 피부에 또 창자에 폐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데 한 군데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처 난 걸 보십시오. 그냥 썩고 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희 팔에 난 걸 보십시오. 이게 탄저균. 공격을 받아서 흡입되고 그렇게 되면 또 스킨 이런 이 피부에 이렇게 또 이게 감염되고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전체 생화학무기가 5,000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60%이 3,000톤이 3,000톤. 네. 3톤도 아니고 300톤도 아니고 3,000톤이나 되는 이 탄저균. 이 생화학 무기를 동족인 남한을 향해서 쏠 지금 그런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탄저균. 이거 보세요. 이 목에 나 있는 이 피부에 나와 있는 이 탄저균. 이런 것들은 흡입하는 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흡입해서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나올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치료를 받아도 50에서 80%가 죽는답니다. 이게 원자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런 무기로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조선닷컴에 난 걸 제가 인용을 좀 합니다. 탄저균은 인체 호흡기에 감염된 직후 맞춤 항생제를 투여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무려 95% 이른다. 치료 못 받으면 95% 죽어요. 근데 다른 또 자료 보면 치료를 받아도 50에서 85%가 죽는답니다. 주로 이 탄저균이 이렇게 이 피부를 통해 감염이 되기도 하고 먹는 걸 통해 감염되기도 하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드론을 통해서
무인 비행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뿌려지기도 하고 이거 그 특별히 호흡기로 들어올 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까 청와대에서 자기 살 길 찾겠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살 길 찾고 그런 건 인정돼요. 왜? 그래도 뭐 국군의 수뇌부가 거기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 백성들 몰래 그 짓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살 길을 찾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서운 표현인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 이게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런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인용합니다. 기도를 통해 들어온 탄저균이 폐에 침투하면 폐 조직의 출혈, 폐에서 출혈, 괴사, 부종, 아까 이런 것들이 그냥 폐에서. 그런 일으켜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20평방킬로미터 크기의 도시에 탄저균 50kg을 살포할 경우에는 최대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야, 요새 어떤 통계 이렇게 보니까 서울 상공에 100kg의 이 탄저균 살포해버리면 300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원자탄 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게 이 탄저균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영국군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적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징후나 그런 의심이 보이면요, 다 이 탄저균 백신 다 맞고 전쟁터로 나가게 합니다. 미국은 다 맞았어요. 북한도 다 맞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지도부, 이런 그 수뇌부, 이런 총사령관을 둔 한국군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식들 다, 아들들 다, 딸들까지 그 군대에 내보낸 부모들이 이런 정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요?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망해요.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는 가루 형태의 탄저균 포자가 담긴 편지가 배달돼서 이에 노출된 우편 배달부 12명과 시민 10명이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연말 연시에 우편 배달부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받는 것도 좀 주의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 특별히 앞서서 이렇게 싸우는 지도자들이 있죠. 주의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호흡기 탄저병은 치료를 받아도 50 내지 80%가 사망한다. 이런 글이 또 났습니다. 26일 날 나온 것인데 조선닷컴에서 봤습니다. 저승길엔 국민 먼저 이런 제목의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여교수님 있던데 연세가 이제 꽤 되시고 아주 애국적인 아주 지성인 교수께서 이제 글을 쓰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6월 6일 미국 이머전트 제약사로부터 탄저균 앤스트락스죠. 백신 3천만 원어치 500명분을 구입하라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지시해서 10월에 구매를 완료했다고 한다. 북한이 3,000톤을 보유한 3,000톤 탄저균은 치사율이 95%고
킬로그램이 투하가 되면 국민 300만 명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게 되는 치명적 생화학 무기라고 한다. 네, 이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리고 6월 6일 이후에도 일관되게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고 북한을 적으로 부르질 않잖아요. 네. 우리 온 국민을 상대로 핵 도박을 벌이고 생화학 무기까지 다 완전 준비한 남한을 타고 그냥 아주 내리누르고 타고 그냥 뭐 내리누르고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예. 실제로 천안함 폭침도 하고 뭐 계속 도끼 만행도 저지르고 연평도 포격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통수권자라는 그런 사람이 북한의 위협을 축소를 해요. 축소를 해요. 통수권자가 또 무력에 의한 북핵 제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 북한 무력으로 하는 건 결사반대다. 만방에 선언했다. 국민은 벼랑 끝으로 죽음으로 벼랑 끝으로 지금 몰아넣으면서 그냥 북한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수호하겠다는 결의처럼 들릴 때가 많았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서지민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 국민은 뭐 안중에도 없고 뭐 미사일이 날아오면 쌀도 없이 살아, 쌀도 없이 죽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야 뭐 청와대 벙커 있으니까 지하 벙커 있으니까 이런 얘기 왜 듣고 살아요? 청와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뭐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수호하겠다는 결의처럼 들릴 때가 많았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 13종 중에서 이거 뭐 탄저균뿐 아닙니다. 천연두균도 있고 뭐 등등 뭐 13종 중에서 탄저균에 대한 예방책을 준비한 것은 어떤 정보에 의거한 것인가? 누가 그런 정보를 줬습니까? 북한이 줬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왜 이거 준비하기로 했습니까? 억울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들이 원했으니까 구입했지 무슨 나중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되는 것도 다 비토해버리고 다 뒤집어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속지 맙시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문재인 씨를 미워하거나 그 정부를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거짓말로부터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를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꼭 주신 말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표현도 써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인용하면 왜 그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도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지 않았는가? 왜 자기만 백신 구입해서 그냥 싹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 모르게. 그때부터 우리가 구입했는데 왜 그 얘기를 못해? 왜 국민에게 백신 탄저균 백신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합시다. 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 북한을 보호를 못하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일어나니까. 국민들 사이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탄저균 백신을 배급받은 500명이야말로 청와대 안에 500명 침공을 우리가 받으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처형하십시오. 대신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국민은 다 죽어도 자기들은 살아야겠다는 것인가? 이게 바로 국민들의 배신감이 아니겠어요? 어쩌자고 그런 정보가 있는데 자기들만 고와가지고선 자기들 것만 준비해요. 나중에 뭐라 그러죠? 500명뿐이 아니에요.
국민들 1000명분도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뭐 1000명? 5000명 가운데 1000명? 5만 분의 1도 안 되는? 말이나 하지 말지. 국민을 위해서 뭐 1000명분을 준비를 해? 당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고 국민들은 5만 분의 1만 받고 당신들 생명이 5만 분의 1밖에 안 돼? 당신들 생명의 가치에 국민은 5만 분의 1밖에 안 되냐고? 개돼지만도 못 취급하잖아. 이게 바로 대통령이에요? 이게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지. 이게 탄저균보다 더 위험한 그런 그 행정부 이 청와대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 1000명분을 준비했다고? 치료 목적으로 백신 1000명분도 사들였다니 그걸 받아들이게 될 극소수 국민은 노아의 방주에라도 탑승한 듯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이 서 교수께서는 매우 아주 꾹꾹 마음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선지자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24일 지상파 방송 저녁 뉴스에서는 이 중차대한 5천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태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세상에 이 방송 저녁 뉴스 언론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어용 언론 뭐 앞제비예요. 청와대에서는 뭐 안 맞았는데 왜 맞았다고 그러니? 아유 억울해. 세상에 5천만 명의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거 참 이게 정부라고. 네. 사상 최악의 정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대통령 그때 시절에도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주 극단입니다. 사상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행정부, 탄저균보다 더 무서운 행정부, 대통령, 소위 대통령. 북한은 이미 생화학 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실험을 끝냈다고 한다. 이미 다 준비했어요, 북한에서. 그런데 이 청와대 보면 이 김정은이나 거기 그 북한의 수뇌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것들이 뭐 그 남한의 지도부라고 너희들 말이지. 너희 얼마나 알기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또 똑고 중국에서 보면 또 똑고. 이게 정부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행정부 내려오세요. 내려오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 들으신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 거예요. 뭐라고? 당장 말이지 하야하고 당장 탄핵해야 된다는데 막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탄핵을 했어도 10번, 100번을 했었어야지. 마지막으로 한민족 반만년의 고군분투가 허망하다. 참 정말 슬픈 결론입니다. 사설에 조선닷컴에서 이것도 뭐 26일인가 27일입니다. 청와대용 탄저 백신 수입한 정부가 국민 북핵 대피 훈련은 막다리.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네요. 정부는 탄저 백신 수입해서 자기 보호하고 국민은 그런 거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막아. 죽어라 그러는 겁니다. 죽어 당시 국민들은 우린 살아 죽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표현해서 아마 청와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기분이 당신 상하는 정도가 아니야. 사람 죽이는데 말이야. 상해? 기분이 상해? 아직도 그 상할 그런 거라도 남아있어요, 당신들이? 제가 좀 인용합니다. 유사시 국가지휘부 마비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탄저 백신을 들여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500명분 아니라 더 많이라도 들여오는 거. 왜? 뭐 공격하면 국가 지도 청와대 뭐 이런 데부터 막 그냥 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뇌부가 이 두뇌가 그래도 지켜져야 되니까 단단한 이런 이 뼈로 네,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민은 벼랑 끝으로 죽어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살겠다고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정상적인 정부에서나 맞는 거지 연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인용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용 탄저 백신은 특례를 적용해가며 수입한 정부가 특별히 적용했어요. 뭐 억울해? 국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 훈련은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 하고 거부한답니다. 세상에 참. 다른 나라들 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냥 제일 우린 레드라인 벌써 넘었죠. 북한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핵미사일 다 준비하고 우리 뭐 얼마든지 한반도 전역에 다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으로 안 가면 미국으로 갈 때가 레드라인이에요? 대통령이란 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어떻게 레드라인입니까? 이미 이건 무슨 미국 사람보다 우리 생명은 진짜 개돼집니까? 참 정말 국제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는 국내에 있지 않고 지금 해외 생활을 30여 년 여기 뭐 미국, 캐나다 같은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 그런 정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비행기 타러 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타는 사람들 다 점검하잖아요. 신발까지 다 벗고 그냥 말이죠. 그냥 뭐 엑스레이 이거 다 찍는다고 해서 이러고 찍히기도 하고 말이죠. 뭐 몸이 다 드러나 보이면서까지 그냥 그런 취급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합니까? 그 정부 이 문재인 행정부 여기서 하는 논리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뭐 잃어버리죠. 인천공항에서 그건 안 하면서 세상에. 아니 어떻게 대피 훈련하는 거, 준비하는 거, 검색하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붙여요? 이런 이유를 갖다가 붙여요? 그럴랍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들 공항에서 그렇게 검색하면 당신들 탑승객들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공항에도 안 올 거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타시 이렇게 할 겁니까? 공포를 주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든지 뭐든지 말이죠. 좀 더 인용합니다. 주변국이 모두 북핵 사태에 대비해 국민 대피 훈련을 했거나 계획 중인데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손을 놓은 한국 정부가 정작 자신들을 위한 탄저 백신을 들여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나는 살아야 되겠고 너희들은 그냥 죽어도 좋고.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 불만스러워요. 이 조선일보에. 이 정도로 써서 이게 사람들 귀에 들어갑니까? 이게 점잖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언론이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아주 그냥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점잖게 표현을 해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누구도 전쟁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게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 대응 훈련조차 맡고 있는 이 정부가 자신들을 쓸
탄저 백신은 구입했다는 논란을 보면 정부가 과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실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아이고 참 너무 아주 점잖게 쓰시네요. 이렇게 써서 국민들이 좀 깨어나겠습니까? 참 정말 글 쓰는 사람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벼랑 끝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 벼랑 끝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러고 있습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만 탄저균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훈련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슬픈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우리나라가. 그런데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몰라도 70%가 뭐 이 문재인 씨를 지지한다고 그 정부를 지지한다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짓들을 지금 계속하게 놔두는 겁니까? 언론이 그렇게 국민들 판단을 흐려놨습니까? 언론 노조가 그렇게 모든 걸 장악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 놨습니까? 죽을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문재인 행정부가 산불 정책으로 국가 안보 장치를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싸도 더 이상 아니 어쩌자는 겁니까? 수도권 뭐가 대책이 있어요? 게다가 떨어지면 그냥 피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지하철 같은 역 같은데 그 훈련만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안 시켜요. 이야 정말 아주 최악의 정보. 한마디로 성경적인 표현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북한이나 이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 디펜스 방어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죠. 누구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까? 북한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고. 당신들은 어느 나라를 위한 행정부입니까? 문재인 씨 당신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반역죄예요 이건.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반역죄예요 이건. 그럼 한미일 동맹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위중한 시간에 반일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은 급할 땐 급할 때대로 가야죠. 증오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산불 정책으로 국가 안보 장치를 완전히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국정원 대공 기능 완전히 해체해 버렸습니다. 이제 뭐 국회 통과가 남긴 했지만 이미 청와대 차원에서 반공 애국 정치인 시민들 그냥 족족 잡아다 가둡니다. 원전 산업 붕괴시켜버리고 이번에 그래서 UAE에 임종석 실장이 갔느니 와서 뭐 했느니 뭐니 지금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원자력 앞으로 우리 원자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기초적인 이런 걸 완전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이 간첩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어쩌자고 대한민국에 이런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주사파, 보통 사람들이 주사파 청와대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파 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별 그런 긴박감이 없어요. 뭐 주사파 하면 뭐 어떤 클럽인 줄 압니까? 주사파 빨갱입니다. 빨갱이라는 말 요새 잘 안 쓰고, 또 빨갱이라는 뭐 얘기하면 색깔론이냐 이러고 나오죠. 색깔론? 본질론이다. 본질론이죠. 본질이 뭐냐? 너 빨갱이냐 아니냐?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목사님은 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빨갱이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명을 손상시켜 죽인 그 사상이 이 빨갱이 사상입니다. 빨갱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빨갱이 사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파괴하는 악마의 영, 이 사탄의 영, 악령의 작품인 이 공산주의 빨갱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빨갱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빨갱이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섭게 당하고 나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전쟁이 나고 피를 흘려봐야 탄적인 공격을 받고, 살이 썩고 허파가 썩고 거기서 그냥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죽어가는 나, 또 주위 사람들 봐야 그때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외치고 깨어나라고 지금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빨갱이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사파 빨갱이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임종석이 빨갱이라고 합니까? 임종석이가 나 주사파 빨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문제 더 이상 삼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 보면 주사파 빨갱이로서 아주 북한을 위해 활동하고 행동하는 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가 나는 더 이상 주사파 빨갱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천명하고 전향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 전혀 문제의식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 측에서는 주사파 빨갱이라고 인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주사파 빨갱이들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씨 아니에요. 주사파 빨갱이들로 이렇게 자기를 둘러싼 이 문재인 씨, 당신 정체가 뭡니까? 뭐예요, 당신? 전에 제가 좌파 대통령을 뽑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장전된 총을 자기 심장에 겨눈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좌파 젊은이들이 뭐 별별 욕을 다 했는데 뭐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저주, 탄저균 청와대, 탄저균보다 더 나쁜 청와대, 더 해로운 청와대, 문재인 씨,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가장 악한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떨어질까요? 물론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 밑둥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저주라고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이유가 생겼을 겁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들이 지금 이끌어가는 거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지금 이끄는 바에 대해서 난 찬성합니다. 우린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기에 정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우파 대통령, 보수우파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 이 제목 이걸 동영상의 동영상입니다. 또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어떤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역이 성장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 주시고 또 오늘도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탄저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어요. 네, 서로 이심전심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뭐 제가 꼭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각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그 재정적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 밑에 있는 정보를 써주십시오. 해외에서는 이 페이팔 정보를 써주십시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밑에 웹사이트의 주소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왼쪽 아래 노란 동그라미 그 안을 클릭해 주십시오.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 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위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또 마친 후에 애국 보수 시민들의 좌담회가 있습니다. 함께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드림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잠언 18장 10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튼튼한 타워,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의인은 그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흘리신 피를 믿고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않으셨으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의 모든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다 갚아주신,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평생, 아니 영생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모든 한인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